이거는 호주가 잘한다고 봤으면 추갈못이에요.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저 경기의 결과를 떠나서 호주가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축구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요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 존나게 못해요 호주. 특전사님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고 갈게요. 배당이 좀 바뀔 수도 있어서. 오랜만에 오셨네. 아마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존나 쳐맞을 거예요. 물론 존나 쳐맞고도 오늘 브라질 카메룬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이 카타르 월드컵 이변도 상당히 많고 해서 모르는데 사이즈 자체는 그냥 개쳐맞을 경기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느바 마감 경기가 너무 많아서 느바 확정 번호를 하고 넘어갈 텐데 배당 바뀐 거 없나? 우리 이맘때쯤에 슬슬 배당 바뀌곤 하거든요. 크게 바뀐 건 없네요. 아직까지. 자, 2.5 많이 가셨다고? 2.5는 솔직히 뭐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뭐 학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진짜 2.5 하려면 뭐 최소 아르헨티나 3골 이상 박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뭐 한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리스크는 있죠. 2.5는. 바로 넘어와서 잠시만요. 씨발 이거 날라갔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뉴욕 대 댈러스 브런슨 더비입니다. 댈러스가 결국 브런슨의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고 뉴욕으로 그게 넘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뉴욕이 홈인 마당에 브런슨 같은 경우 본인을 믿어줬던 뉴욕의 승리에 있어서 선봉장에 서고 싶을 마음이 상당히 강할 만한 매치업이고요. 댈러스 같은 경우 최근에 캄파조를 웨이브하고 이제 캔바 워커를 이렇게 데려왔죠. 결국 캔바 데려온 것 자체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브런슨 내보낸 거 우리 그거 감당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캄파조를 내보내고 그런 비슷한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캔바를 일단 데려왔고 GTD에 떠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캔바 워커가 몸 상태가 아직 당연히 팀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를 소화를 못했잖아요. 핏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GTD에 떠있는 부분은 있는데 댈러스 같은 경우 역시나 젤런 브런슨의 공백을 지금 많이 좀 못 메꾸고 있어요. 보조 핸들러나 좀 돈치치의 득점에 있어서 조금 더 도와줄 만한 선수가 확실히 조금 아쉽죠. 디니드가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브런슨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상대 수비를 털거나 뭐 미드레인지나 뭐 이렇게 그 득점에 있어서 가져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니 스미스나 뭐 최근에는 또 누구야? 아, 그 새끼 이름 기억 안 나네. 피니 스미스. 걔 이름이 기억 안 나냐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 어쨌든 상당히 야투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그래도 팀아주가 조금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뉴욕이 이악 물고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제일런 브론슨이 어쨌든 댈러스에서 이렇게 맞고 뉴욕이 믿어준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딱 마침 맞대결이 댈러스인 상황이고 어쨌든 댈러스도 동부 원정 매치에다가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상대로 연장까지 좀 접전이 분명히 있었다. 체력적으로도 지금 좀 많이까지는 아닐지라도 조금은 부담이 있는 상태고 돈치치만 막으면 되거든요.
물론 돈치치는 못 맞긴 한데 다른 선수들의 지금 활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우드 같은 경우도 최근 계속 잘해주다가 지금 약간 좀 삐걱하는 그림에서 솔직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뉴욕에 어쨌든 최근에 야투적으로 해주는 선수들이 많고 뭐 바렛이나 이런 애들 괜찮고 그라임스가 수비적으로도 괜찮은데 야투도 조금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뉴욕승 봅니다. 뉴욕승. 댈러스가 그리고 어쨌든 원정 홈과 원정에서의 갭이 너무나도 커요. 일정도 최근에 좀 타이트한데 홈 원정에 대한 기복까지도 좀 감안했을 때 특히나 또 동부 원정이고 이런 점 감안했을 때 그래도 역배 쪽으로 찌르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이 경기도 뭐 솔직히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미리 가야 되는데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클리퍼스에 이제 1옵션 2옵션이 GTD에 떠있다. 이게 사실 저는 노먼 파일만 있었으면은 클리퍼스 되게 괜찮았을 것 같아요. 클리퍼스가 지금 사이즈에서는 파일만 있었으면. 파일이 없잖아. 사실 레너드 같은 경우도 계속 복귀했다 나가리 했다 복귀했다 나가리 했다 그런 흐름이고 조직은 뭐 복귀해서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은데 레너드의 컨디션에 있어서는 맨날 왔다가 이제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몸 만들고 반복했거든요. 계속 이번 시즌 내내 아직 이 23경기가 치러진 지금 상황에서 오늘 경기도 만약에 경기를 뛴다면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최근에 클리퍼스를 이끌고 있던 건 이제 노먼 파울이었거든요. 근데 빠진 부분 이게 그래도 파일이 있는 상황에서 조지나 레너드가 들어와 주면은 세크 입장에선 당연히 폴 조지나 레너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노먼 파일 쪽에서 최근에 폼이 좋았기 때문에 공이 기회들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클리퍼스 잡는 그림 가는 건데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조지 레너드가 있어도 솔직히 신뢰가 그렇게 가진 않아요. 가진 않는데 그래도 조지는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요. 레너드도 뭐 계속 좀 왔다리 갔다리 한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제대로 복귀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일단 보여줘서 물론 출전 시간이 많이 가져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홈팀인 클리퍼스를 일단 믿어주긴 하겠습니다. 해외는 클리퍼스가 정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뭐 배트맨은 역배로 돼 있는데 금방 배당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클리퍼스 사이드로 봅니다. 조금 근데 뭔가 손은 잘 안 간다. 자 그리고 샬럿 대 미러키가 오늘 레이커스 상대로 엄청나게 두 팀 간의 접전 둘 다 뭐 잘했던 경기고 샬럿 같은 경우는 점수차 다 벌려놓고 역시나 이제 핸들러에 대한 핸들러가 없는 부분 라멜로나 뭐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뭐 라멜로 같은 경우 내일 이거 GTD인가? 갑자기 왜 저렇게 떠있냐? 이거는 내일 라인업을 볼 수가 없네요. 솔직히 근데 이 경기도 클리퍼스 언오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세크 경기라 오바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경기도 일단은 미들턴이 복귀를 했고 본인의 야투감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에 어쨌든 미러키가 미들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를 계속해서 해왔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레이슨 알렌이나 여러 선수들의 리머텍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 알렌이 원래 그냥 캐치앤슛이나 뭐 무빙 슈박 같은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가져갔었는데 약간 좀 꼬이는 느낌은 있었어요. 미들턴이 복귀하고 이렇게 오펜스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느낌에서도 꼬이는 부분이 있었고 물론 레이커스가 상당히 잘했었기 때문에 뭐 미러키가 못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랄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경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샬럿 물론 워싱턴을 잡고 한숨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PJ 워싱턴이 슛적으로 솔직히 3점 좀 많이 넣어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역배를 내기까지는 뭐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핸디캡은 이거는 건들기 좀 빡센 것 같아요. 미러키도 어쨌든 부대 놀저감제 관리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감독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의 출전 시간은 이거 백투백이기 때문에 물론 샬럿도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샬럿은 홈 백투백이고 미러키는 이제 원정으로 떠나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나 여러 가지 들어가고 샬럿이 기세적인 측면에서 한숨을 돌린 부분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일반승만 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승만
일반승 정도만 보겠습니다. 일반승은 그래도 해준다고 봅니다. 물론 미러키도 한 불 꺾이고 미들턴이 복귀해가지고 초반에 좀 미들턴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못 뛰었으니까 좀 맞추느라고 고생할 사이즈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보고요. 핸디는 좀 조심하자. 미네드 오클 일단 스가 GTD 걸려있고 뭐 무스칼라 여기 걸려있는 상황에서 미네스타는 이제 타운스랑 벤치 쪽에 프린스가 빠져있죠. 결국에 미네스타 제가 지난 경기 멤피스전에 이거 타운스가 빠진 게 오히려 개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결국 앤트맨의 포지션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타운스가 빠진다면은 미네스타가 원백 체제로서의 조금 더 지난 시즌 같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앤트맨의 좀 볼륨이 늘어나게 됐고 수비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었어요. 멤피스라는 강한 상대를 만나서 충분히 잘 싸워줬던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어쨌든 오클이 빅맨진 데서도 넓지도 않고 스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지쳐있는 모습들 이런 거 좀 감안했을 때 미네소타가 저는 타운스 빠지고 좀 반등의 사이즈라고 보여집니다. 타운스 빠지고 공격적으로도 잘 되고 수비도 잘 되고 그냥 더 좋아졌다. 근데 핸디값 4.5 정도면은 개인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랜도 토론토 둘 다 더럽게 못해요. 둘 다. 근데 확실한 거는 토론토가 이기긴 이길 경기입니다. 어쨌든 토론토도 원정에서 아쉽거든요. 홈만 가면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지금 올랜도가 사실 오늘 경기 때도 제가 클립을 많이 주력으로 잡은 게 웬카주가 빠지고부터 공격도 공격대로 아쉽고 왜냐면 스크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웬카주가 담당하는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볼볼이면 5번으로 계속 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 볼볼 같은 경우도 애초에 5번 포지션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워낙 프레임도 얇고 스크린이나 이런 것도 조금 웬카주보다 확실히 아쉬운 상황에서 뭐 실점도 실점대로 늘어나고 공격은 공격대로 안 풀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다른 프론트코트진에 빠진 선수들도 많고 뭐 펄치나 이런 애들도 복귀해가지고 그래도 좀 띄워주고 있긴 합니다만 적응에 대한 문제 폼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토론토가 최근에 원정에서 너무 안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는 하나 일반승은 해줄 것 같다. 일반승은 해줄 것 같은데 이거 핸디캡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핸디캡은 어쨌든 두 팀 다 백투백인 상황이고 토론토 같은 경우 원정경이 거의 던졌거든요. 브루클린 전에. 초반부터 점수차가 벌어졌고 물론 이제 후반에 좀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핸디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프랭가도 인정, 마헨가도 솔직히 인정인 것 같아요. 일반승만 그냥 뽀베 느낌으로. 뽀베 치고는 솔직히 토론토가 믿음직스럽진 않긴 해. 어쨌든 일반승 보고요. 6번째 두 팀 다 또 오늘 백투백 경기가 좀 많네요. 두 팀 다 또 백투백 경기고 휴스턴이 오늘 피닉스라는 대열을 낚았습니다. 야, 피닉스 어떻게 그 점수 차를 역전을 당할 수가 있죠? 휴스턴한테? 원정 휴스턴인데 좀 믿기지가 않는 결과였는데 뭐 저는 마인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됐던 건 맞았죠, 분석상. 근데 이제 일반승에 있어서는 솔직히 무조건 해준다는 마인드였는데 똥배라서 뭐 건들지는 않았습니다만 휴스턴이 역배까지. 야, 무슨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그 일본이 독일 잡는 느낌이었어요. 독일 스페인 잡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골스의 홈 연전이고 휴스턴은 원정 백투백이에요. 사실 휴스턴이 2번 연속 2를 내기에는 원정 백투백이라는 점도 있고 상대가 또 너무 강하다. 골든스테이트가 어렵지 않게 이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히나 이제 어쨌든 골스도 관리를 좀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탐슨이 오늘 출전 시간 상당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탐슨이 조금은 출전 시간이 좀 덜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벤치에 뭐 조던 풀이라든가 혹은 뭐 쿠민가 같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좀 느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탐슨이 어쨌든 슛감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휴스턴 상대로는
그냥 뭐 3점 안 던지고 뭐 그냥 2점으로 해도 뭐 잡는 사이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승에 있어서는 좀 직전에 봤던 토론토보다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도 마인까지 봅니다. 8.5 마인까지 보고 원오바는 오바까지. 물론 골스가 슛감이 커리도 조금 아쉬웠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조던풀이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쿠민가가 오늘 출전 시간이 적었었거든요. 오늘 좀 날뛸만한 휴스턴을 상대로 에너지 레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휴스턴 역시도 피닉스까지 잡았겠다. 한번 그래도 뭐 해보자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양팀에도 좀 치고받고 백투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기준점도 워낙 높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골스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휴스턴은 뭐 골스 상대로 수비가 될 리가 없죠. 이런 부분 봤을 때 골마업 사이즈로 봅니다. 경기는 어렵습니다. 포틀랜드도 유타인데 일단은 뭐 라인업이 일단 중요해요. 콜리가 오늘 경기 복귀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뭐 아웃으로 떠 있는데 복귀 가능성이 있고 포틀도 조시아트 걸려 있죠. 어쨌든 유타는 백투백이고 포틀랜드는 부상자가 상당히 많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유타의 백투백을 신뢰하진 않거든요. 포틀랜드가 물론 콜리가 나와서 잘해주면은 유타가 잡는 사이즈 충분히 뭐 정배기도 하고 홈이기도 하고 백투백일지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인디애나랑 좀 많이 달리기도 했고 콜리가 복귀해도 폼이 어떨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포틀랜드가 최근에 그래도 앰퍼니 사이먼스가 리딩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야투 자체는 잘 들어가거든요. 3점 자체나 다른 그랜트도 마찬가지고 슛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 만약에 이게 포삼이 계속 터진다면 유타의 백투백적인 부분이나 유타 백투백 특성상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기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굳이 본다면 포틀풀은 보겠습니다. 굳이 본다면 4.5 정도. 굳이 본다면 포틀풀은. 다만 이거 뭐 내일 라인업상 조시아트 빠지고 콜리 나오고 이러면 솔직히 배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뱅스 출전 여부도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미네오클은